안녕하세요.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 남겨드려 보도록 할게요. 질문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 생활은 즐겁게 하고 계신지요? 미국에 계실 때 늘 올려주셔서 봤던 일 영상 얼마나 소중한 것이 너무 깨달았고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3의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했고 미국의 좌파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산업이 부흥한다고 하면 10년 뒤에 미국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연봉이 지금 테크 기업 다니는 분들처럼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전공 선택 및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여성이 한국에서 금융을 전공하였는데 석사로 엔지니어링 쪽으로 공부하고 미국 엔지니어 쪽으로 취업한다면 어느 전공이 가장 접근성이 쉬우면서 괜찮은 벌이를 할 수 있을까요? 쓰고 보니 너무 단순하고 직설적인 문의인데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미국의 제3의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했고 미국의 좌파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만 이렇게 두각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국은 바이오 산업을 몇십 년 전부터 육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일단 대학원을 가시면 그 연구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연구 장학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연구비가 많이 오는 그런 산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바이오 산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이오 산업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핫한 분야였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핫한 분야라는 거죠. 자, 근데 계속 해볼게요. 산업이 부흥한다고 하면 10년 뒤에 미국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봉이 지금 테크 기업 다니는 분들처럼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전공 선택 및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거는 인공지능 비즈니스죠.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왔냐면 거의 한 미국에서는 30년, 40년 전부터 인공지능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왜 인공지능이 지금 핫하냐면은 미국은요, 당장 몇 년 후에 산업에 쓰일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학원에서는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장기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인공지능이 지금 핫하냐면 이제서야 그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성능이 양산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인공지능은 몇십 년 전부터 미국의 연구실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컴퓨터는 연구실이나 그런 데서 그 대학원 연구실에서 쓰는 슈퍼컴퓨터들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만큼의 성능이 되었지만 민간인들이 쓰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PC는 전자계산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구현이 되기에는 그 양산용 컴퓨터가 그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공지능 이론을 서포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나 구현할 수 있는 미래 기술로 쓰였죠. 근데 이제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양산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개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3, 40년 전에 실험실에서 쓰던 슈퍼컴퓨터급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집에서 쓰는 노트북이 성능이 상당한 거예요. 한 3, 40년 전에는 국립연구소에서나 썼을 법한 그런 급의 퍼포먼스의 컴퓨터를 지금은 손바닥에 혹은 가방 안에 들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팅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기술도 미래 기술로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런 기술 축적해 놓고자 이런 연구를 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양산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핫하게
양산을 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여전히 바이오가 연구 목적으로 계속 될지 아니면 대량 양산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대학원에서 연구 목적으로는 굉장히 장학금이 좋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뭘 전공을 했냐면 컴퓨터와 바이오 기술의 결합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슈퍼컴퓨터 랩에 있었는데 그 랩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뭐 컴퓨터 회사랑 손잡고 컴퓨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게임 회사 손잡고 그 게임 서버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펀드를 받았어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당시에 의대에서 저에게 의료 장비 연구에 대한 펀드를 해줘서 저는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의료용 그런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저도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펀드를 받았어요. 근데 석박사 다 그쪽으로 바이오 쪽 병원에서 펀드를 받았는데 저는 그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만큼 바이오 쪽이 펀드가 좋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바이오를 하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 칩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인공지능과 그런 게 결합된 일반적인 컴퓨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막 이렇게 첨단 바이오 쪽은 요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봐야겠지만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발달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는 의료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봤던 거를 서머리 해드릴게요. 자, 미래 사회는 현금이 없어질 거예요. 현금을 쓰지 않고 이제 생체 전자칩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의 그 피부 밑에 이식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신용카드 기능이 있고 전자신분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가든 컴퓨터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그 인간의 개개인을 다 관찰하고 뭐 그런 시대가 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암호화폐 개념으로 돈이 존재할 거고, 그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그 조직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하는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크 기업이랑 결국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인공지능은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발달된 미래 사회는 이런 생체 전자칩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뭐 이마나 그런 뇌의 어딘가에 또 전자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이제 앞으로는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알고 싶으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회화 모듈을 그 뇌에 박힌 전자칩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그냥 언어 기능을 뇌에 다운로드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굉장히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지만 그냥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미래 기술이지 않냐 싶지만 사실 미국 대학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는 그 분야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봤던 로드맵에 의하면 그런 세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하신 그 금융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하면은 그 생체 전자칩 같은 쪽으로 하면은 님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그 현금이 사라지고 그 전자칩 형태의 칩을 그 손 밑에 피부에 이식받고 그것을 신용카드처럼
쓰게 되겠죠. 근데 신용카드라기보다는 암호화폐에 가까운 개념의 그 돈을 쓰게 되겠고, 그거를 일거수일투족 관리하고 인간의 금융 활동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금융기술과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결국 하나의 선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미래사회의 로드맵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악마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즉 악마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준다라고 돼 있고,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부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런 날이 올 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했는데 그 수는 666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리해서 말하면 미래 사회가 되면은 굉장히 악한 세상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는 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 즉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믿음과 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생체 전자칩과 암호화폐 그리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기술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세상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석박사 때 그쪽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관두고 졸업하고는 일반적인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보지만 신앙에 전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성경의 로드맵대로 이 세상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체 전자칩과 금융 비즈니스는 앞으로 굉장히 잘 나갈 분야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결국 갈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오는 세상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1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연구하고 직장에서 뭔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즉 금융기술과 생체 전자칩 기술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4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항상 말하지만 나이는 저는 상관없어요. 님이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인생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신입사원 나이 컷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려면 나이 컷이 있죠. 적어도 30대 초반 돼야 되죠. 20대 후반을 가장 선호하고 신입사원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은 불법입니다. 사실 한국에 나이 제한 있는 것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헌법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게 위헌적인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버젓하게 한국의 기업들이 신입사원 뽑을 때 나이 컷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아직도 있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나이 컷이 있으면 안 되죠.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고 능력으로 평가받아야지, 나이 가지고 나이 몇 살 되면은 못 들어간다. 이건 좀 저는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문화가 안 좋은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은 나이 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대이든 50대이든 상관없어요. 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조금 하기에는 바이오 분야가 조금 쉽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절대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수학이랑 물리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의 트렌드로 그 여성분들이 공대를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한국만 공대에 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심지어 일본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대에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여성이 많은 엔지니어링 분야가 바이오 테크놀로지예요. 왜냐면 수학과 물리를 적게 쓰고 그 그런 생물학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공계에서 그나마 많이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생물학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생명공학 쪽으로 그 바이오텍 쪽으로 진출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과 결합해서 생체 전자칩 하는 쪽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꺼려 한다는 거예요. 님의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 외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성형수술 기술 같은 거, 그런 거 성형수술 기술이나 의료 장비 대부분 미제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외과 수술에 쓰이는 의료 장비 같은 거 굉장히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위주로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 기술들은 저는 윤리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생체 전자칩 기술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성형수술 관련된 테크놀로지 역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뭐 개인의 가치관이죠. 뭐 돈만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성형수술 관련한 의료 테크놀로지 종사하면은 돈 많이 벌겠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수술 장비 돈 많이 벌겠죠. 그리고 생체 전자칩 돈 많이 벌겠죠. 그리고 바이오텍이 앞으로 굉장히 괜찮은 분야인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요한계시록의 13장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펼쳐질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가 얼마나 악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